여러분, 밤에는 손톱 깎으면 안 된다. 혹은 아무 때서나 손톱 깎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한 번쯤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밤에는 위험하니까 깎으면 안 되고, 또 위생상 집에서 깎는 게 좋다는 의미인가 싶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얼마 전 SCP 재단에서 이 말들이 생겨나게 된 원인으로 추정되는 존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존재가 무엇이길래 아무 때서나 손톱을 깎으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한 일들이 가득했던 재단의 어느 날, 그래도 깽판 치는 녀석들이 웬일로 조용한 것이 하루가 무사히 넘어가려나 싶었던 그 순간, 복도에서 갑자기 큰 소란이 발생했는데요. 그곳에는 연구원 2명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똑같다는 것. 게다가 가만히 들어보니 둘은 서로가 자신이 A요원이라며 싸우고 있었는데요. 다소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이곳은 다행히 SCP 재단. 다른 우주에서 온 A요원일지, 갑자기 나타난 도플갱어일지,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변칙적 무언가로 일어난 현상일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변칙적 상황이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평소 A요원과 친했던 박사가 진짜 A요원을 밝혀내기 위해 서로에게 여러 질문들을 했지만 놀랍게도 모습만큼이나 둘은 성격까지 완벽하게 똑같았고, 심지어 진짜 친한 사람들만 아는 사소하고 은밀한 기억까지도 둘 모두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네, 도저히 구분이 불가능한 생각보다 꽤나 심각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실험 참여를 거부하며 도주를 시도하던 한 D계급이 심하게 넘어지며 다리와 얼굴에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순간 A요원 중 한 명이 갑자기 킁킁대더니 D계급에게로 빠르게 다가가 피를 핥아먹기 시작했답니다. 황당한 상황에 모두가 놀란 것도 잠시, A요원은 갑자기 지로 변하더니 도망치기 시작했고, 다행히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친 D계급을 쫓던 요원들의 발빠른 추적으로 포획할 수 있었는데요. 네, 또 한 명의 A요원은 다름 아닌 지였답니다. 이에 박사들은 즉시 이 녀석을 SCP-655-KO로 지정했으니 이후 655-KO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날의 황당했던 사건은 모두 이 녀석의 요상한 변칙성 때문임이 밝혀졌는데요. 655-KO는 약 30cm 크기의 지로, 겉모습은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위스타지와 똑같지만 특정 조건에 맞는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변칙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조건은 바로 인간의 세포 조직을 섭취하는 것. 평소 655-KO는 혈액이나 타액, 머리카락과 손발톱, 그리고 피부 각질 등등 인간의 모든 세포 조직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데, 만약 이 녀석이 조금이라도 인간의 세포 조직을 섭취하는데 성공한다면 약 30분의 동기화 과정 및 변신을 거친 후 완벽히 세포 조직 주인을 모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모든 신체 구조는 당연하고 대상의 성격부터 모든 기억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이 모방하며, 이 녀석 뻔히 눈앞에서 변신하는 걸 지켜본 사람이 있음에도 자신이 지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진짜 흉내를 내며 그 사람의 지위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려 한답니다. 특히 이때 오히려 진짜를 가짜 취급하는 것은 기본. 목격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진짜를 자극해 싸움을 일으키는 영악함도 보여주는데요. 오죽하면 이를 지켜본 한 박사는 어쩌면 655-KO는 연기 따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진짜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관찰이나 질문 따위로는 진짜와 655-KO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첫 발견 당시의 사건에서 힌트를 얻어 구분할 방법을 딱 하나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혈액. 사실 655-KO는 변신 이후에는 완벽한 위장을 위해서인지 그렇게 집착했던 인간 세포 조직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혈액에만큼은 더 가하다 싶을 만큼의 집착을 보이며 피냄새를 맡는 순간 인간 흉내고 뭐고 피를 섭취하기 위해 달려드는데, 이때 이 모습이 다른 인간에게 목격되면 즉시 지로 돌아오는 것이 확인되었답니다. 여담으로 처음 이 방법을 알아내는데 큰 단서를 제공한 D계급은 나름의 공을 인정받아 도망친 것에 대한 용서는 물론이고 매달 진행되는 D계급 처분에서도 한 번 제외시켜줬다고 하네요. 현재 655-KO는 제30기지에 특수 설계된 철제 우리에서 격리되고 있는데요.
이 우리는 녹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스테인리스 처리가 되어 있으며 655-KO가 갉아먹거나 틈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창살 사이는 5cm 이하의 철장의 두께는 5mm 이상으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종종 인간을 덮치는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 가둬놓기만 한다면 격리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으며 설사 변칙성이 발동된다고 해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았으니 격리 실패 위험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격리 등급도 안전 등급을 부여받은 상태인데요. 다만 이 녀석의 격리에는 사소하게 손이 많이 가는 편으로 먼저 철제 우리는 3달마다 교체가 필요한데 3달 이상 한 우리에 있으면 655-KO의 몸이 발끝부터 천천히 우리와 동일한 재질로 변하는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단순히 분리시키는 것만으로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 또 가까이 두면 변화가 진행되었고 아마도 이는 655-KO의 동화라는 변칙성이 인간의 신체 조직을 섭취했을 때뿐만 아니라 주변의 특정 사물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655-KO가 완벽하게 철로 변해 죽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를 교체해주는 것이랍니다. 또한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청결관리. 아주 미세한 세포 조직만으로도 655-KO의 변칙성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녀석의 격리실 반경 30m 근방은 항상 심하다 싶을 정도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 2일마다 청소기부터 걸레질, 그리고 특수 제작된 미세세포 조직 청소기구까지 사용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또한 음식과 물을 줄 때, 그리고 청소 및 우리를 교체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출입 자체를 막아 청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출입 시에도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전신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출입해야 한답니다. 이렇듯 철저한 관리와 동시에 시설 관리자나 3등급 이상 요원들의 승인하에 655-KO의 변칙성의 원리를 알아내기 위한 몇몇 실험들이 진행되었는데 먼저 녀석의 먹이에 식물의 세포 조직을 섞어줬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섭취하고도 식물로 변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동물의 세포 조직을 섞어줬을 때는 귀신같이 알고 먹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특히 고양이의 세포 조직을 섞어줬을 때는 기겁을 하며 우리 속을 돌아다니기도 했답니다. 이에 655-KO는 냄새 등으로 세포 조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쩌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로 동화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게 싫어서 먹는 것을 거부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쥐 상태일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으로 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손톱을 아무 때서나 깎으면 안 되는 이유 SCP-655-KO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또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655-KO 개체들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재미난 상상력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